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결혼한 지 7년 된 아내와 유치원 다니는 귀여운 딸이 있습니다. 딸 바보라는 말 아시죠? 제 딸이 얼마나 깜찍하고 귀여운지 몰라요. 저와 아내의 러브스토리도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바보처럼 쫓아다녀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원래 집사람은 제 병원에 오던 환자 중 한 명이었어요. 집사람은 항상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내원해 어머니 약을 몇 첩이나 타가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얼굴도 곱구나 생각했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아내의 품성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사람은 어른들에게 정말 잘하거든요. 특히 장모님을 대할 때면 효녀라는 게 바로 느껴졌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저는 집사람의 고운 얼굴과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보고 홀딱 반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깨달은 순간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호감을 표시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아내 같은 사람 또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았어요. 지영씨, 혹시 주말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 커피 안 좋아해요. 하지만 집사람은 몇 번이고 거절하더군요. 그러다가 우연히 비가 오는 날 차를 끌고 퇴근하는데 우산도 없이 어느 가게 입구 앞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던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차에서 내려 아내에게 아는 척을 했어요.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타세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러다 비가 너무 거세게 내리자 아내는 제 차에 동승하게 되었어요. 아내의 집은 저희 집과 그리 멀지 않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아내에게 물었죠. 혹시 제가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요. 그게 원장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는 연애할 생각도 없고 더군다나 결혼 생각은 더더욱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몇 마디 나누고 나니 아내에게 더 푹 빠져들고 말았어요. 저는 당연히 아내를 설득했고요. 미녀를 얻으려면 용기는 필수잖아요. 그렇게 12번 찍어서 겨우 제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내의 마음을 열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전 정말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전 연애들과는 다르게 하나도 힘들거나 피곤하다 느껴지지 않더군요. 저의 노력 덕분인지 저희는 결국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물론 난관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의사라서 좀 극성이시거든요. 예전부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무리 못해도 사자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야 돼. 어릴 때부터 네가 얼마나 똑똑했는데 며느리는 꼭 우리 집안에 맞는 애를 데려와야 된다. 의사 만나서 팔자 고치려는 여자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어머니는 처음에 집사람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놓고 티를 내셨어요. 집안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다고요. 이렇게만 듣는다면 저희 집이 떵떵거릴 만큼 막 부자일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일 뿐이죠. 큰형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누나는 대학 출간 강사예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희 어머니가 좀 극성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더군요. 저 하나만 믿고 결혼을 승낙해준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결혼해서도 어머니가 아내를 시집살이 시킬 게 뻔했어요. 하지만 착한 저희 집사람은 제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제가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난 거구나. 이 사람은 진짜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후 저희에게 바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희 딸 예지예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 그 즈음에 저희 어머니가 오랜만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으셨어요. 한의사인 제가 조금 더 어머니의 건강을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제 가정 챙긴다는 핑계로 그러질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신장이 많이 망가져 투석을 계속 받거나 이식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큰 충격이었죠. 그날로 온 집안 식구들이 이식 검사를 했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적합하지 않는다고 나왔죠. 정말 청천벽력 같았는데요. 그런데 혹시 해서 검사를 받았던 제 아내가 제일 적합하다고 나온 겁니다. 사실 저는 일부러 아내에게는 검사를 받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때 집사람은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산후조리 중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내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병원에 불이 나게 달려와 검사를 했던 거죠. 이식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은 아내는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참 잘된 일이라고요. 시집살이를 시키는 어머니에게 신장을 떼어준다고 하는 건 아마 제 아내밖에 없을 거예요. 솔직히 아무리 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장기를 주는 건 다른 일이잖아요. 제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식을 하겠다고 해준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동시에 미안했죠. 그렇게 아내는 어머니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었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요. 아내에게 평생을 노력해도 갚지 못할 빚이 생긴 거죠. 그날부터 아내는 저희 가족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아내만 보면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식한테도 받지 못한 신장을 며느리한테 받은 거니까요. 그동안 모질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사죄하셨죠. 하지만 신장 이식을 받고 얼마간 건강하셨던 어머니는 어느 날 주무시는 중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미 연세도 많으셨던지라 자연사로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본인이 생을 마감하실 걸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희 아내에게 니 덕에 더 잘 살다 가신다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에게 혹시 인생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쓰라면서 어머니의 폐물을 물려주시더군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저희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가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여자였어요. 동시에 딸에게는 좋은 엄마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아내에게 불면증이라도 생긴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내는 불면증은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병원에 한번 들러. 당신 요새 몸도 좀 허약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즘에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그런데 어쩌다 제가 자다 일어난 적이 있는데 아내가 누워있어야 할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화장실이라도 갔나 생각하고 그냥 잠을 청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는 밤마다 자지 않고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컴퓨터 게임이라도 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컴퓨터에는 게임을 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무슨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뭘 검색했는지 기록이라도 보려고 했었는데 흔적을 다 지운 건지 컴퓨터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가 제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생긴 건가 싶었죠. 그래서 전 이 고민을 제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푸하하 웃더군요. 야,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프라이버시는 있어야지. 뭘 그리 코치코치 알려고 그러냐? 재수씨는 시모한테 신장까지 떼어준 천사인데 뭐 이상한 짓이라도 하겠어? 그래, 내가 좀 예민한 건가?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건가 싶었죠. 저 또한 아내에게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아내에게도 아내만의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고민이라면 분명 남편인 저에게 말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아내의 불륜이 의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선 아내는 저와의 대화를 피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퇴근하고 돌아와 차라도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내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집안일만 했거든요.
어쩌다 갑자기 아내는 자신의 핸드폰에 알람이 울릴 때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전 아내의 행동에 대해 모른 척할 뿐이었고요.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외도 않는 사람의 행동들이 생각났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몇 가지 행동이 아내의 최근 모습과 들어맞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제 아내가 이제 나이는 좀 들었지만 밖에 나가면 여전히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쯤 하필 아내의 바깥 출입이 잦아졌었어요. 생전 집안일과 저랑 딸밖에 모르는 사람이 밖으로 돌았거든요. 주말에도 친구와 모임이 있다는 핑계로 밤늦게 왔죠. 결국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행적을 감시하기로 결심했어요. 한편으로는 제 어머니에게 신장 이식까지 해준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양심에 찔렸지만 이대로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먼저 아내가 자주 입는 코트부터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 다음에는 아내 가방을 뒤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요리하는 틈을 타서 가방을 열어보았죠. 역시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며칠 후 저는 아내가 부쩍 화장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걸 깨달았어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 화장대를 쓸 일이 없으니까 그곳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화장대의 제일 밑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건 남자의 증명사진이었죠. 사진 속 남자는 되게 앳돼 보였고 끽해봐야 대학생일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 불화산이 생긴 것처럼 부글부글 끓더군요.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잡으면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분명 제 착한 아내를 구슬려 나쁜 짓을 하게 만든 남자 제비일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아내의 일과를 눈여겨본 결과 매주 주말마다 아내가 어디론가 가는 걸 알게 되었어요. 딸아이까지 다른 데 맡겨두고요. 결정적으로 아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흔적과 어머니께서 물려주셨던 반지나 목걸이들도 없어진 것들이 있더군요. 이쯤 되니 반박할 여지도 없이 불륜이 확실하다 싶더군요. 그것도 한참이나 어린 제비랑 말이죠.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그 친구의 아내도 어린 제비한테 빠져서 몸과 마음을 물론 살던 집까지 싹싹 털렸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일이 참 웃긴 게 제 친구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이혼 안 하고 잘만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된대요. 자식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어도 이혼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딸아이 생각과 동시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까지 났거든요. 결국 저는 아내 모르게 아내의 내연남을 조용히 만나 해결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했죠. 조용히 아내와 헤어져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어요. 물질적인 걸 요구하면 들어주고서라도요. 그러려면 그 남자에 대해 알아봐야 했죠. 결국 저는 집사람의 가방 속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아내가 내연남을 만나러 가는 주말을 기다렸어요. 속이 타들어가 아내와 같이 있기도 싫더군요.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고 상냥히 물었지만 전 퉁명스레 대답했고요. 여보, 안색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병원 일이 많이 힘들어요. 먹고 사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들어가서 잘게.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이 왔어요. 저는 아내가 외출해서 돌아오고 잠에 들자마자 가방에 있던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집을 나선 아내는 버스를 타고 꽤 멀리 가는 것 같았어요. 버스 안내음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러다 사람이 좀 있는 시내에서 내리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는 어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의 인사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곤 이내 오셨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나이대가 사진 속 그 어린 남자가 맞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제 아내에게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둘은 내연남이 입고 온 과 점퍼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어릴 것 같다고 예상은 했지만 멀쩡히 대학 다니는 학생일 줄은 몰랐습니다. 녹음기의 내용을 들어보니 그들은 겉으로 연인 사이 티를 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없는 듯 했죠. 애정 표현은 아직 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불륜관계들은 밖에서 연인 티를 내지 않는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녹음을 더 듣지 못하고 멈춘 후 집 밖을 뛰쳐나가 포장마차에서 깡소주를 연거푸 마셨어요. 원래 술을 잘 먹지 못하는 체질인데 무리하다 보니 주량을 넘기고 말았는데, 그리고 전 생전 처음으로 옆자리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더군요. 경찰이 제 보호자인 아내에게 연락을 했고 곧이어 아내가 경찰서에 왔어요. 아내는 술에 취한 절 무척 걱정했어요. 하지만 전 아내의 손길을 뿌리쳤죠. 그런데 저와 싸운 사람이 아내와 아는 사이가 아니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이가 원래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나 참. 됐어요. 사모님 남편분인 줄 몰랐네요. 서로 피차 다친 데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내는 제게 그 남자가 부동산 사무실을 하는 동네 이웃이라고 하더군요. 손님 몇 명을 소개해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불륜을 알고 있는 마당에 그게 곱게 들리진 않았어요. 당신은 참 남자를 좋아하나 봐. 뭔 짓을 했길래 그놈이 그냥 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숙취에 시달리며 다시 녹음을 틀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뱉는 게 아닙니까? 아내는 앞에 앉은 남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아들,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제 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분명 아내는 그 남자에게 아들이라고 말한 게 분명했죠. 내연남의 정체는 바로 제 아내의 자식인 것 같았어요. 그 뒤 대화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아들, 자취방 마련했어? 네, 엄마 덕분에 방 잘 마련했어요.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엄마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그동안 친구들 집 전전하느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엄마 마음이 정말... 엄마가 늦게 도와줘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감사합니다. 용돈 필요하면 더 말하고 엄마가 힘 닿는 데까지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줄 거야. 걱정 마. 아내는 인출한 돈과 보석을 판 돈을 자기 아들에게 준 거였죠. 녹음 내용을 한 번 듣고 나서 숙취 때문에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틀림이 없었죠. 둘은 모자지간이었어요. 그제서야 다시 생각해보니 아내가 가지고 있던 사진 속 남자가 아내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 나이에 대학생 아들이라뇨.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아내는 미성년자일 때 임신을 한 거였어요. 연애도 관심 없고 결혼도 싫다며 저를 밀어낼 땐 언제고, 솔직히 저는 아내의 그런 신중한 모습을 보고 요즘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더 매달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아내를 만나고 결혼 후 지금까지 아내를 정말 존중하고 많이 아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때 임신이라뇨. 일반적으로 학교 착실하게 다니고 성실한 학생한테 그런 일이 생기나요? 보통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학생들 괴롭히는 양아치 같은 학생들한테나 생기는 일 아닙니까? 아내한테 감쪽같이 속았다 싶더군요. 어쩌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한테 접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대로 의사랑 결혼해서 팔자 고치려는 여자들 중에 한 명한테 제가 걸려서 넘어간 거였구나 싶었어요. 정말 놀 만큼 다 놀아본 여자가 어리숙한 저를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제가 알고 있던 상냥하고 조신한 효녀 이미지까지 전부 다 아내가 만들어낸 가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배신감으로 치가 떨리더군요. 그리고 처녀 때 자기가 일해서 모아놓았던 돈도 있었지만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도 포함이 된 돈과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폐물판 돈으로 남의 아들 힘 닿는 데까지 뒷바라지 하겠다뇨. 누구 마음대로요. 그동안은 어머니도 살아계시니
들키면 뒷감당 못할 것 같아 조용히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이때다 싶어 조금씩 재산을 빼돌리려는 거겠죠. 녹음을 듣기 전까지는 정말 아내가 불륜이 아니기를 빌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불륜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싶더군요. 차라리 불륜이면 친구 녀석처럼 나만 좀 괴롭고 참아 넘길 수 있었을 텐데요. 딸애한테 이복 오빠가 생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도 없는 여자에게 제 딸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어디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은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냈죠. 저는 딸애가 너무 어리니 일단 이혼 사실을 숨기고 아내는 멀리 유학을 갔다고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려면 아내가 조용히 이혼을 받아들이고 거짓말에 협조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저는 딸애를 누나 집에 맡겼어요. 누나에게는 아무런 사실도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내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여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전 아내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아내에게 들려주었죠. 아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여보, 이걸 어떻게... 난 처음에 당신이 바람이라도 난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모르는 새에 다 큰 아들을 만나고 다니더라고. 나 당신이 뭐하는 여자인지 당최 모르겠다. 제 말에 아내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아내의 우는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죠. 전 아내가 제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흔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그래요, 해요, 이혼.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하겠다고 했죠. 전 솔직히 제 입으로 이혼하자고 했지만 아내의 반응이 저러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길로 트렁크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저희 집 가족들도 아내가 집 나간 걸 알게 됐어요. 저보고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천사 같은 부인이 어디 갔느냐고 다 화를 냈죠. 하지만 전 제 아내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단 말은 차마 하지 못했었는데 결국 이 사실을 큰형과 누나에게 털어놓고 말았어요. 제게 계속 추궁했기 때문이죠. 야 이놈아,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하냐? 머저리 같은 놈아. 제 아내의 욕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큰형과 누나의 반응은 달랐어요. 최소한 아내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얘기는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어머니에게 신장까지 이식해주는 그런 여자인데 제가 너무 아내를 파렴치한으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다음날 장모님을 만났죠. 차마 아내 얼굴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장모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하염없이 울면서 미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의 과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 아내는 고등학생 때까지 시골에 살았어요. 저도 아내 친정에 갔다가 어릴 적 사진을 봐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아빠와는 한 동네 사는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며 자연스럽게 사귀고 당연히 결혼까지 할 줄 알았대요. 그러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때 실수로 덜컥 애를 가졌다고 합니다. 둘 다 어리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아이를 키운다고 고집을 부렸대요. 그리고는 둘 다 그날로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아이 아빠는 생활비와 기저귀 값을 벌러 일용직에 일을 하러 나갔다고 하는데 그때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만삭인 아내는 충격에 조산을 했고 장모님은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요. 아이를 먼 친척에게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장모님 딴에는 아내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라더군요. 딸이 미혼모로 사는 꼴을 죽어도 못 보겠다고요. 그렇게 아내는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2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해요. 장모님은 간간히 친척을 통해 아이 소식을 들었고요. 그런데 애가 그 집에 가서 잘 지낸 건 아니었나 봐요. 입양을 가자마자 그 집에 자식이 생긴 거죠. 그날로 찬밥 신세로 컸다고 하는데
그러다 고등학생 때 우연히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친엄마인 아내를 수소문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뒤늦게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에 아들을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었던 거죠. 너무 충격적인 얘기에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에게 그런 기구한 사연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아내를 마냥 나쁘게 생각했던 제가 정말 한심하더군요. 아내가 받았을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신장이식을 해줄 때에도 제가 미안해할까봐 생색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아내에게 저야말로 몹쓸 짓을 한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장모님에게 아내의 거취를 알아냈어요. 아내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자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바로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내도 자기 과거를 미리 얘기하지 않아 미안하다고 했어요. 당신 볼 면목이 없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처음부터 당신이 좋았지만 내가 넌 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가서지도 못했었어. 그런데 당신이 좋아지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 정말 미안해 여보. 결혼 전에 다 밝혔어야 했는데. 아니야, 울지 마. 나도 당신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나쁜 의심만 했어. 미안해. 이제 집에 가자. 저는 결국 아내 아들과 가족처럼 지내기로 결심했어요. 실제로 본 아들은 아내를 닮아 훤칠하고 예의 바르더군요. 제가 불편도 할 텐데 그 나이 같지 않게 싹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손편지와 지갑을 선물 받았어요. 저는 아들과 친해지려고 목욕탕도 같이 갔어요. 확실히 딸과 다른 느낌이더군요. 딸 말고 아들이랑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딸이 생긴 후에 아들도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다 큰 아들이 복덩이채 굴러들어온 것 같네요. 이번 연휴에는 다 같이 보낼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이런 애틋한 가족도 있다는 걸 우리 아들도 진심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길고 복잡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